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대학원 환경관리전공 박사수료생 김우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낯설 수도 있을 그 질적 연구 방법론 중에서 에스노그래피를 중심으로 제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노그래피가 뭔지, 그리고 저는 왜 그 현장 연구를 8개월 동안 했는지, 그리고 그 결실 중에 하나인 부족한 책이지만 제가 썼던 원전 마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끝으로 이 에스노그래피 방법론을 통해서 이 환경대학원 혹은 환경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선후배들에게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노그래피란 낯선 민족 혹은 낯선 사람들을 연구하는, 주로 보통은 인류학에서 많이 쓰이는 연구 방법론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연구자가 연구 현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머물면서 지역 주민들 혹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또 이들을 참여 관찰하거나 분석하는 굉장히 느린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인터뷰를 2번 내지는 3번 정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글을 쓰는데, 이거는 짧게는 몇 개월에서 언어까지 다르다면 거의 몇 년 정도를 현장에서 머무는 굉장히 느린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도 굉장히 거의 못 봤을 그런 시위의 한 형태인데요. 바로 상여 시위입니다. 이분들은 매주 월요일 날 상여와 관을 끌고 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 상여 시위를 하는데,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주를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월성이라는 단어조차도 못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경주, 천년의 고도라고 불리우는 경주에 그렇게 위험한 핵발전소 혹은 관련 시설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기에 보면은 동경주의 핵발전소와 그리고 중저준위 방사성 처분장 등이 모여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원전이 나으리에 있는데, 당시에 나으리에 머물고 싶었지만 나으리에서 집을 제가 못 구해서 한 3km 떨어진 신서리에서 현장 연구를 시작했고,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8개월 정도를 이곳에서 현장 연구를 하면서 매주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이분들이 하는 상여 시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거는 조금은 민망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박사 과정생들이 자신의 어떤 논문을 쓰고 나서 그 이후에 졸업을 하고 나서 자신의 박사 논문을 수정 보완해서 책을 내기 마련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박사 논문을 쓰지 않고 그리고 졸업하기도 전인데 벌써 책을 한 편을 쓰게 됐습니다. 물론 저의 계획도 저의 능력이나 깜냥을 벗어나는 사실 일이었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 책을, 이분들의 어떤 싸움 혹은 일상을 정리한 책이 없다, 혹은 정리한 기록물 혹은 논문도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환경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또 질적 연구를 하고 있는 인문사회학자인 저로서는 제가 이분들의 어떤 기록들을 혹은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위험들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이 또 제가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민망하면서도 조금 이 작업을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분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고 죽더라도 혹은 이 싸움이 끝나더라도 우리의 어떤 지난 8년간의 어떤 싸움, 투쟁 혹은 이 위험과 함께 살아갔던 일상의 기록들은 이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연구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조차도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이 지역운동 내지는 주민운동에 대한 어떤 아카이빙, 기록을 어떤 정리하는 작업도 환경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또 잘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으로 이 에스노그래피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환경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선후배들에게 이것이 어떤 함의를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는데요. 이 에스노그래피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느린 연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물론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한 3번, 뭐 2번, 3번 정도 짧게 인터뷰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보통은 논문이라든지 보고서를 쓰기 마련인데 이 연구는 저 같은 경우는 8개월을 이 현장에 머물면서 제가 했던 인터뷰만 해도 한 20번, 30번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식적인 기록만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어떤 인터뷰까지 합하면 더 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 방법론이 갖고 있는 가장 좋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 내지는 전문가 중심으로 우리는 보통 어떤 지역에 대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통은 저 사람들은 이럴 거야 라는 고정관념 내지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서, 현장이 아닌 책상 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작업들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서 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당연히 탈핵운동 내지는 반핵운동을 할 거라는 생각에 아무런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당연히 이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탈핵운동을 하시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은 자기들은 탈핵을 혹은 반핵을 이렇게 외치거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만 이 위험한 곳에서 이주를 시켜달라, 이 위험한 곳에서 도망치게 해달라라는 일종의 그런 이주를 요구하는 싸움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저는 탈핵 혹은 반핵 혹은 뭐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찬핵이라는 이분법적인 어떤 구도로 해석할 수 없는 더 다양한 주민들의 어떤 고민, 일상, 어떤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끝으로 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어떤 환경 사회학 연구들 혹은 사회학적 어떤 환경 문제를 다룬 글들은 뭐 찬핵과 어떤 반핵 혹은 탈핵이라는 혹은 뭐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보통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하죠. 물론 그런 이분법적인 어떤 구도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도록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구체적인 삶의 맥락이 제거되기 때문에 보통 다양하고도 상충된 관점이 잘 보여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안에 이렇게 설치된 뭐 포토존 내지는 바베큐장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핵발전소라는 위험과 뭐 일상, 놀이, 관광이 섞여 있는 일종의 나오미 클라인이 이야기하는 재난자본주의 형태가 이곳에서도 충분히 포착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끝으로 이 현장 연구 그리고 에스노그래피를 바탕으로 저는 앞으로 박사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원자력 발전소 내지는 핵발전소는 누군가에게는 위해 혹은 위험시설로 인식돼서 8년 혹은 그 이상 투쟁과 운동의 목적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와 긴밀히 연결이 되는 굉장히 한 단면만을 보고 핵발전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왜 어떻게 보면 전기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핵발전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치적인 어떤 의제, 정치적인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반대하면 보상금 더 주자 혹은 돈으로 더 주자 내지는 굉장히 지역의 문제,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저 지역만의 문제야, 님비야 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경제 환원론적인 문제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연구는 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와 이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는 없는지,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돼야 될 이 이야기들이 왜 탈정치화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또 박사 논문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제 연구 혹은 저의 활동들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